3학년 때 잊혀지지도 않고 더러웠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태권도 학원을 다녔었는데 사범님도 착하시고 좋았어요. 어느 날 사범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와 태권도 학원에서 서로 볼살을 만지며 우와 너는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약간의 터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범님이 불쑥 찾아오고서는 저희 볼을 주무르는 겁니다. 솔직히 이때도 완전 화나고 불쾌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진 괜찮았습니다. 근데 집 가는 차량에서 제가 집이 가장 멀어서 저만 남아있는데 운전석에 운전하고 있던 사범님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를 보고 머리를 대서 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누웠고 그 사범님은 제 볼살을 계속 주무르며 5분가량 그렇게 주물렀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기에 겁을 먹어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완전 불쾌해하고 있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다 못해 저 오늘은 거기에 안 누우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며 너 그럴 거면 내려 라고 하길래 저는 차에 타지도 못하고 15분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이 짓을 6개월 동안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란빵이라고 별명을 짓더라고요. 제가 로션을 바르고 가지 않은 날에는 오늘은 까칠한 계란빵이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너무 불쾌해서 엄마에게 힘들다는 핑계로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1년을 지나갔습니다. 동생은 같이 학원을 다녀서 이 짓을 본 적도 있습니다. 동생은 어려서 말리지도 말하지도 못했죠. 정말 후회되는 게 그때 왜 말을 안 했나 후회가 됩니다. 또 남자 어른만 보면 자꾸 이 일이 떠오릅니다. 잠도 잘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꼭 사람이 저밖에 없을 때나 동생만 있을 때였어요. 지금이라도 주변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6개월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검소하면서 착실한 모습이 좋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는 대학생 커플로 학교 생활도 하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곤 합니다. 남자친구는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더욱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용돈을 따로 주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평소에 인스타그램의 맛집으로 유명한 곳 핫플레이스 가고 싶었던 곳을 보다가 남자친구랑 나중에 가려고 저장을 해놓곤 하는데요. 어디를 갈지 여기저기 링크를 보내주면서 물어보았어요. 남자친구는 한강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같이 만나서 한강을 갔어요. 한강도 오랜만에 가니까 돗자리에 텐트, 데이트하러 온 커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더니 정말 재밌었어요. 주변에 보니 치킨도 시켜 먹고 이것저것 배달시켜서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슬슬 배가 고파서 남자친구에게 우리도 같이 주문해서 먹자고 했더니 자기가 먹을 걸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 간 남자친구는 꼴랑 삼각김밥 2개를 사왔습니다. 이걸로 배도 안 찰 것 같고 뭔가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거든요. 기분이 살짝 상했는데 분위기를 망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 데이트를 할 때였어요. 이번에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말에 뭘 할까 했더니 자기네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알바도 하느라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놀러 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같이 밖에도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솔직히 아쉽긴 아쉬웠어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주려나 기대했었는데 그냥 라면 하나 끓여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걸로 부담을 주기는 싫고 참았어요. 처음에는 알뜰살뜰한 남자친구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만났는데 매번 이런 식의 데이트를 하다 보니 저도 이제는 어디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남자친구가 부담을 느낄까봐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사귄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기념일이기도 하고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했어요. 남자친구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밥도 먹고 데이트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공원에 가서 데이트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준비한 선물을 일단 남자친구에게 선물했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마음에 들어하면서 신어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리고 나서 제 선물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이런 기념일을 원래 잘 안 챙기는 스타일이라 잊고 있었다고, 또 요즘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 빠듯하다고, 다음번 기념일에는 챙겨준다고 그냥 넘어갔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말을 하자니 남자친구 욕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혼자서 참고 있는 중이에요. 남자친구가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하니 제가 참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처럼 남친 집에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 갔는데 아니 글쎄 아이패드를 샀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닌 아이패드를 남자친구가 어떻게 샀는지 궁금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부터 갖고 싶어서 이번에 샀다는 거예요. 저랑 기념일 선물은 챙기지도 않고 데이트 비용도 아깝다고 하면서
100만 원이 넘는 아이패드 산 걸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돈 이야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얼마 못 가서 애플워치를 새로 샀다고 하네요. 아이폰이랑 함께 쓰면 편하다는 둥, 이런저런 애플워치 장점들을 말하는데 참다 못하고 말했어요. 나랑 데이트하는 비용은 아까워서 집이나 공원, 한강 가서 데이트하고, 기념일 선물은 요즘 힘들어서 준비도 못했다면서, 이런 아이패드 애플워치는 어떻게 사는 거야? 했더니 일할 때 있으면 편리하고 인강 듣거나 할 때 필요하다는 둥 저를 위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변명을 듣자 하니 이 남자친구랑 계속 사귀는 게 맞나 싶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자니 쪽팔려서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헤어지는 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3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만날 때마다 이런 남자를 내가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 다정하고 외모도 누가 봐도 정말 잘생겼어요. 같이 다니면서 주변에서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알콩달콩 사귀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는 남자친구 집에서 빈둥빈둥 핸드폰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쇼핑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오빠가 사줄까? 하면서 같이 구경하자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냥 박시한 티에 청바지 입는 평범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빠가 골라주는 옷 스타일들 대부분이 엄청 파진 원피스, 짧은 치마, 가슴이 훤하게 보이는 옷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사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초딩처럼 옷을 입고 다녀서 오빠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싶어서 오빠가 주문해준 옷으로 데이트를 할 때 입고 나갔어요. 처음 입어보는 노출이 있는 옷이라 데이트하는 내내 신경 쓰이고 빨리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저의 생각을 모르는 오빠는 계속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빠의 이런 취향을 받아줘서일까요? 이날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하루는 집으로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빠가 주문한 것 같아서 오빠한테 연락을 했죠. 오빠, 택배 와 있는데 이게 뭐야? 땡땡이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그래서 저는 뭔가 궁금해서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뜯어봤어요. 박스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가슴을 겨우 가릴 듯한 브라에 티 팬티를 선물했더라고요. 이걸 만날 때 입고 오라는 건지 아니면 저를 놀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로 자꾸만 집으로 배송되는 섹시한 의상과 속옷들로 인해 지금 너무 혼란스럽네요. 보통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으면 남자친구가 이런 거 입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만나왔던 남자친구들과 다른 스타일이라 당황스럽네요.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남자친구 이상하다고 말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또 입고 나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만날 때마다 오빠가 입고 나오라는 옷이나 속옷들이 좀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서 이걸 계속 받아줘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런 점만 빼면 성격이 이상하거나 변태기가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요. 항상 다정하고 저만 좋아해주는 오빠인데 이전에 알고 지낼 때는 이런 성향이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남자친구에게는 이런 옷이나 속옷들을 입으라고 하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말을 꺼냈는데 왜 사귀는 사이에 이런 것도 못해주냐고 하네요. 제가 문제인지 남자친구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점만 빼면 사귀는데 전혀 문제가 있진 않은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맞춰줘야 하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 이야기 사연 보내봐요. 저랑 언니 한 명, 동갑 친구 이렇게 3명이 정말 친했어요. 회사를 하고 각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도 꾸준하게 연락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는데 자리를 잡지 못해서 결국 지방에 있던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래도 종종 친구가 서울로 놀러 오거나 다른 언니와 함께 지방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곤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일하고 있는 직장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회사에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인지라 오전 시간을 보다 알차게 사용하고 싶어서 강남역에서 중국어 수업을 듣고 넘어가곤 하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을 가다 보니 출근 전에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친해진 언니랑 둘 다 같이 출근 전에 카페에서 모닝 세트로 빵도 먹으면서 커피로 잠을 깨곤 했는데요. 제가 종종 이런 건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정말 자랑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지금 이거 먹고 있어 이런 의미였는데 친구가 비꼬면서 넌 강남에서 일하니까 아침에 브런치 먹고 그러나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별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남에게는 이렇게 보여질 수 있구나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한 지 꽤나 오래되었는데 종종 협찬이 들어오곤 해요. 이때는 유명한 페스티벌에서 무료 티켓을 줬는데 친구는 지방이라 오기 힘들 것 같고 저랑 그 친한 언니랑 가고 남은 티켓은 다른 친구 공짜로 줬어요. 혹시라도 서운해할까봐 친구한테는 미리 말을 했죠. 그랬더니 또 넌 서울 사니까 이런 혜택도 누리고 사는구나. 지방에는 이런 공연도 안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넌 모르지? 맨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간혹가다 이러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랑 친구랑 비슷한 시기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며.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러던데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술 접대 때문에 룸살롱 이런 데 많이 간대. 너네 오빠도 그런 데 많이 갈걸? 오빠 차는 뭐야? 이러더라고요. 친구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는 오빠였는데 차가 좀 고가의 외제차였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는 오빠도 차가 나름 꽤 좋은 차였어요. 차 종류를 말했더니 더 이상 깔 게 없었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SNS에서 친구들이랑 뭐 먹으러 간 사진이나 카페 올리면 강남에서 이러니까 그런 거 누리는 거라고 말하질 않나. 나중에는 뭔가 사진을 올리려고 해도 이 친구가 보면 기분이 나쁘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니까 참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얼마 전에 터졌어요. 친구가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려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더 일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일하게 되었나봐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서울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넌 왜 회사 안 옮겨?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난 너보다 더 편하게 일하는데 너보다 돈 많이 받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업종이 패션 쪽인데 사실 이쪽 업계는 박봉인데다가 업무가 정말 바쁘거든요. 참다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고 속 시원하냐? 이렇게 말하고 단톡방도 나가버렸습니다. 약 올릴 거 다 약 올려놓고 개인톡으로 아직도 화났냐고 하는데 앞으로 그냥 안 보고 살까 싶어요. 요즘 저의 고민을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늘 덤벙거리고 회사에서 실수를 종종 해서 혼나곤 했었는데요. 저와 동갑인 동기 중에 한 명은 어찌나 야무지게 일을 하는지 제가 봐도 예쁨 받을 만하구나 싶더라고요. 업무도 항상 꼼꼼하게 잘하고 대처 능력도 뛰어나서 제가 본받고 싶은 친구이기도 했어요. 사무실 내에서 동갑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었는데요. 동갑이기도 하고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옷 쇼핑도 좋아하고 화장도 누구한테 잘 보이기보다는 그냥 제 만족으로 신경 써서 하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는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더라고요. 화장도 거의 하지도 않고 액세서리도 없고 옷도 그냥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다녔어요. 그냥 패션이나 메이크업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보니 친구도 꾸미고 싶긴 한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몇 군데도 알려주고 인스타그램도 서로 팔로우를 했죠. 친구도 일을 하다가 제가 잘 못하고 헤매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서 회사 업무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친구는 인스타그램도 계정만 있고 전혀 하진 않았는데 자기도 해보고 싶다며 조금씩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옷 예쁘게 잘 입은 날은 데일리룩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뷰티 정보도 공유하는 것도 종종 올리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피드 예쁘게 꾸미는 방법도 알려주고 화장품도 세일할 때 정보도 함께 공유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친구랑 같이 커피 한잔 하려고 마주쳤는데 제가 샀던 옷을 그대로 똑같이 샀더라고요. 친구랑 이런 패션이나 화장품 정보 공유하는 건 좋은데 사실 너무 똑같이 하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우연의 일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스타그램에도 사진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올린 피드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해시태그는 거의 똑같이 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로 따라하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더라고요. 또 회사 일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제가 사고 싶어 했던 귀걸이를 샀더라고요.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샀던 옷, 액세서리, 가방들을 그대로 따라 사고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거의 똑같이 따라하는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머리를 단발로 잘랐는데 글쎄 헤어까지 똑같이 커트를 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저랑 그 친구랑 너무 비슷해서 헷갈린다는 말을 자주 듣네요. 자꾸만 저를 너무 따라하는 이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